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한국 전통음악과 이를 활용한 21세기 대중음악을 살펴보았는데요. 전통음악을 궁중음악, 민속음악, 무속음악 이렇게 나누어 대중음악과 비교해봤습니다. 오늘은 제1주차 강좌의 마지막 시간인데요. 한국 전통음악의 현재와 미래에 관해 고민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한국 전통악기와 성악만으로 구성된 악단 광치를 소개한 바 있는데요. 사실 이 그룹은 정가악회라는 단체에서 파생된 음악 유닛입니다. 21세기가 눈을 뜬 2001년 전통음악의 정체성을 가지고 설립된 단체가 정가악회입니다. 그리고 2015년에는 대중과의 소통을 위해서 음악 유닛 악단 광치를 만들었습니다. 정가악회와 악단 광칠의 예를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전통음악을 업으로 삼는 21세기 예술가들이 시대와 대중과 소통하기 위한 고민과 노력을 어떻게 해왔는지, 그리고 그 음악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정가악회는 본래 전통음악 계승의 목적을 둔 단체였습니다. 창단 당시 젊은 예술가들이 만든 단체였기 때문에 당대 시대적 고민을 풀어내기 위해 여러 음악적 시도를 해왔습니다. 전통음악 원형을 그대로 연주하면서도 새로운 무대 연출과 융합하기도 하고 때로는 작곡가와의 협업을 통해 여러 작업의 결과를 일구었습니다. 정가악회 작업 2편을 짧게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2015년 정가악회의 평농입니다. 평농은 한국 전통 성악 중 가곡을 구성하는 악곡 중 하나입니다. 가곡은 정가라고도 불립니다. 평농, 공연 제목과 또 그 단체명에서도 나타나듯이 한국 음악의 전통적 뿌리를 강조하고 있죠. 공연 악곡들 중 하나인 정읍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정읍사는 본래 백제 가요인데요. 조선 전기까지는 처용무를 출 때 노래와 악기 반주가 함께 어우러졌습니다. 이후 노래는 사라지고 기악으로만 궁중에서 연주되게 되었고 이후 수제천이라는 악곡명으로 불리게 됩니다. 정가악회의 정읍사는 전통음악 수제천의 기본 선율을 중심으로 두면서 선율의 변화를 주고 이에 맞춰 무대 뒤편 영상에서는 궁중 정제 중 하나인 춘행무가 펼쳐집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정가학회 공연은 작곡가 윤혜진과의 협업으로 구성된 1시간 명상 콘서트, 풍류제 침묵을 위한 노래입니다. 정가학회는 스스로 음악을 만들기도 하지만 작곡가들의 창작음악 또한 연주하면서 전통과 창작의 연계에 관해 고민해 왔습니다. 그럼 잠시 보시죠. 정가학회는 전통음악 원형과 변주, 새로운 무대 연출을 통해 전통음악의 창의적 계승에 중점을 두어 왔습니다. 그리고 여러 작곡가들과 작업하면서 음악적 표현의 폭 또한 넓혀갔죠. 이런 활동에 있어서 전통음악은 항상 그 중심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한국 전통음악에 관심 있는 관객뿐만 아니라 대중적 확장성을 펼치기 위해서 여러 고민과 모색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봅니다. 이러한 모색들 중 하나가 시대적 대중성에 초점을 둔 음악 유닛 악단 광칠이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작년 2023년을 끝으로 정가학회는 사라지고 악단 광칠만 남게 되었습니다. 관에서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 차원의 예술가들이 단체를 만들어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수많은 단체가 생기고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시대적 흐름에 맞추는 새로운 단체가 생기겠죠. 매체에 드러난 많은 단체들은 비교적 대중성을 가지는 음악을 하는 단체들이고 전통음악만을 연주하는 단체들은 대중의 관심을 얻기 힘든 측면이 큽니다. 그러면 한국 전통음악의 예술가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번 1주차 강의를 통해서 우리는 여러 질문과 고민을 마주하게 됩니다. 한국 전통음악이 21세기에 살아갈 수 있는 방향은 시대적 대중성일까? 시대적 대중성 없이 한국 전통음악 원형 그대로 앞으로 생존할 수 있을까? 전통음악 원형 그대로 대중에게 다가갈 수 있을까? 우리의 여러 질문과 고민이 앞으로의 강의를 통해서 새로운 질문과 고민으로 연계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현재 질문이 해답을 찾기보다는 또 다른 질문으로 이어져서 한국 전통음악의 현재가 좀 더 치열한 고민의 현장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전통, 음악, 정체성, 이와 같은 개념은 현재의 현장이 있어야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1주차 강의 한국 전통음악과 21세기에서는 한국 전통음악의 특징, 과거와 현재의 연계성, 그리고 21세기 한국 전통음악의 흐름을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한국 전통음악을 궁중음악, 민속음악, 무속음악으로 나누어서 각기 음악을 활용한 21세기 대중음악을 살펴봤습니다. 감상한 음악들을 보면 궁중음악보다는 민속음악과 무속음악을 활용한 시도가 더 많다는 것을 아셨을 겁니다. 사실
민속음악과 무속음악은 음악 형식보다는 인간 삶의 현장에 더 무거운 의미를 두는 음악입니다. 즉, 끊임없이 인간 삶의 실제를 반영하는 음악이 바로 민속음악이고 무속음악입니다. 그러기에 과거와 미래를 위한 음악이 아니라 항상 현재에 존재하는 음악이 됩니다. 더욱이 음악 형식의 측면에 있어서도 민속, 무속음악은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형식과 즉흥적인 요소를 매우 강하게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현 시대의 예술가들이 비교적 자유롭게 접근하고 해석할 수 있는 장르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한편 이번 강의에서 소개한 21세기 공연은 시대적 대중성에 중심을 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 외에도 매우 다채로운 음악 장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국립국악원을 비롯한 여러 단체와 전문 예술가가 전통음악 원형을 그대로 연주하고 혹은 매체 융합을 통해 영상, 연희, 음악 등을 결합하여 공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1주차 강의에서는 한국 전통음악을 처음 접하시는 여러분이 좀 더 가깝고 친숙하게 느끼실 수 있도록 시대적 대중성에 중심을 둔 공연을 주로 소개했습니다. 한국 전통음악은 현재에 살아남기 위해 편곡, 대중음악, 매체 활용, 그리고 여러 시도들을 통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통음악 원형 그대로 살아가기에는 현재 우리 삶과 방식의 호흡과 속도가 매우 빠르게 급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한국 전통음악의 원형과 21세기 현재 간의 간극을 메꾸는 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예술가입니다. 특히 전통음악을 전공한 예술가들이 현 시대의 흐름을 읽고 각자의 개성과 음악관을 통해 다채로운 작업을 해나가는 것은 21세기의 전통음악이 원형과 함께 생존할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동시에 한국 음악의 정체성을 지켜나가는 것은 한국의 예술가들이 끊임없이 고민해야만 하는 화두가 됩니다. 21세기 한국 전통음악은 과거로부터 이어진 음악이자 생존한 음악이고 앞으로 갱신될 음악입니다. 이렇게 보면 한국 전통음악은 과거와 미래 사이에 있는 현재의 음악입니다. 현재가 과거와 미래를 연계하는 일시적 시점이라는 관점을 강조한다면 전통은 정통성을 유지하면서도 정반합의 과정과 같이 현재를 끊임없이 갱신해 나가는 지속적인 현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음악은 과거에도 그리고 과거의 미래이자 미래의 과거인 현재에도 살아남고 갱신될 것입니다. 한국 전통음악이 지속적인 현재성을 획득할 수 있으려면 당대 현재 연주자, 작곡자, 학자 등 다양한 시대적 개인적 시도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전통음악 원형을 중시하여 보존하는 것, 전통음악을 시대적 대중성으로 해석하는 것, 전통음악을 재료로 새로운 예술음악을 만들어내는 것, 그리고 여러분과 같이 새롭게 전통음악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 이 모든 것이 다양한 목적과 방향으로 항해를 시작했으면 합니다. 제1주차 강의를 통해서 21세기에 사는 여러분이 한국 전통음악의 문을 여셨으니 앞으로 진행될 강의를 통하여 한국 전통음악의 원형과 기반에 관해 본격적으로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제2주차 강의는 한국 전통음악의 소리와 의미를 담고 있는 한국 악기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약 58년 전 연주된 한국 전통음악을 감상하겠습니다. 당시 전통음악 연주자가 펼친 공연입니다. 이 음악으로 우리 모두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강의 마무리하겠습니다. 1966년으로 추정되는 시기에 녹화된 김병호 아쟁산조입니다.